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경상수지가 181억 유로 흑자로 집계됐다고 유럽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10월 흑자 195억 유로에서 14억 유로 감소한 금액입니다.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9월 308억 유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뒤로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11월 상품 수지 흑자는 187억 유로로 전월보다 3억 유로 증가했고 서비스 수지 흑자는 78억 유로로 전달에 비해 20억 유로 늘었습니다. 원유 생산이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다는 소식에 유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2월 인도분은 전자거래에서 전거래일보다 1.17달러 하락한 배럴당 47.5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브렌트유 3월 인도분은 1.12달러 하락한 49.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라크가 사상 최대 규모의 원유로 생산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지면서 유가 하락세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심각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리커창 중국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리 총리는 국영 라디오를 통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지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년 동기 대비 7.2% 성장하는 데 그쳐 지난 2009년 이후 최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덴마크가 유럽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 프로그램 발표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2%로 종전보다 0.15%포인트 인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도 0.2%에서 0.05%로 내렸습니다. 덴마크의 이 같은 결정은 크로네가 유로화 대비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론의 가치가 오를 경우 국내 수출업체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일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를 맞아 하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유럽 증시만 거래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먼저 자세한 유럽 증시 마감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증시가 0.54% 오른 가운데 프랑스도 0.3%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단연 눈에 띄는 건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0.7% 오르며 사흘 연속 오르고 있죠. 10,000포인트 돌파한 이후 사상 최고점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오르다가 장중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며 상승폭을 줄이며 마감했습니다. 1900선 회복하는 데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 지수 570포인트 마감하기도 했죠. 잠시 후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도 한 종목 AS를 받고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하림홀딩스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미 AS를 해드린 바 있는데 최근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꾸준히 차트를 보더라도 우상향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AS 도와주신다고요? 예. 원래는 AS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네. 수익이 빨리 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수익이 빨리 나서 수익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곧장 AS를 해드리고, 원래는 오늘까지 해서 이제 5%가 달성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뭐, 1거래일 만에 하루 만에, 어느 정도 목표량을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우상향 패턴으로 꾸준히 저가 권역 자체를 올려나가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적인 부분이고, 올라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기업 실적에 대한 정상화라는 부분이죠. 자, 내려갈 때 이유는 바로 STX 펜오션의 인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죠. 바로 NS홈쇼핑의 상장 지연이라는 뉴스였어요. 그런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는데 거기에 실적을 보니 실적은 항상 안정적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지표에서는 뭐 다이버전스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실적과 차트 간의 괴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이버전스를 잡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보다는 좀 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좀 더 기업에 대한 투자자로서의 가치를 좀 더 빛나게 하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하림홀딩스 보유하신 분들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키스트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키스트 상당히 뭐 연이 있는 종목입니다. 연이 있는 종목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소개를 쉽게 드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좋은 종목이 그만큼 또 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었고 뭐 1차적인 추천 때 또 이런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상승이 좀 나오고 또 지금도 다시 한 번 더 타이밍을 조금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자, 사실 주가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타이밍은 아닌데 일단 좋은 위치에서 사면 더 좋죠. 그리고 거기에 기업이 좋다면 주가는 꾸준히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일단은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기존에는 이제 매니지먼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드라마 제작 사업으로 신성장 동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컨텐츠 유통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생겼죠. 중국에서 지금 우리 이제 사전 심의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랍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운로드 사이트를 통해서 이미 다 뭐 급속도로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드라마 제작에 대한 부분 개런티가 상당히 낮아지는 결과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제작사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공동 제작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영위할 수 있는 부분이 이슈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요 가격입니다. 요때 이제 며칠입니까 이게 지금 11월 4일쯤에 여기 나중에 기업 공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배용준 씨가 장외 매도를 통해서 주식을 조금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저가 권역에서 왜 주식을 줄였을까? 라는 부분이죠. 주식을 줄였던 데는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는 받아주는 의미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대주주가 팔았던 그 가격 권역을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100원, 3,105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중국 증시가 급락을 했죠. 네. 역사상 거의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것은 여전히 개별주구나. 시장이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를 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좋게 보이게 만드는 건 기관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지금 갈 수 있는 종목이 조금 더 정해져 있고, 키스트는 오늘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2,94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초가 공략주는 키스트였습니다. 시초가 도전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2,940원 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하루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양적 완화 기대금에 주요국 증시가 4흘 연속 올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바로 중국 증시인데요. 상해 지수가 7% 넘게 급락세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부담을 주기도 했죠. 자, 오늘 다시금 강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를 걸어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선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지금 0.06% 상승하고는 246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선물 시장에 좀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선물 시장의 움직임도 사실 좀 심상치 않다,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간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다면은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더 반등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 흐름으로 봐서는 워낙에 지금 바닥 구간을 좀 많이 다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조금만 더 이제 반등 추세가 나와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50선에서 252선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 분위기는 0.44% 상승한 1910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제 이제 중국 증시에 좀 급락에 따른 영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좀 급락세가 보여지긴 했지만은 코스피는 일단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에는 좀 중국에 대한 영향이 크게 조금 작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워낙에 지금은 상당히 지수가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만간 좀 반등 추세가 나와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번 주 ECB 통화정책회의가 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은 0.38% 오른 580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더 상승 추세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관련주들이 대부분 코스닥 상장사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코스닥 장세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환율 시장의 경우는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1070원대 후반에서 1080원대 사이에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본다면은 이번 주에 좀 20일 통화정책 회의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당분간은 좀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수를 하더니 장 막판 들어서 매도로 포지션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다만 또 선물 쪽에서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코스닥에서인데, 코스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기도 했죠.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어제랑 분위기는 일단 시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한 85억 정도 순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 매수에 좀 낮췄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개인이 28억 순 매수,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억과 9억 정도 순 매도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시작은 이렇게 했죠. 코스피에서 개인이 좀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수세,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순 매수세, 외국인과 기관이 순 매도세, 이런 흐름이었는데, 이제 이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슬슬 이제 고점권에서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서는 아마도 종목별이나 업종별로 차별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갈 종목, 갈 업종만 이제 가게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업종에서 과연 어떻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지 좀 보면, 또 오늘은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주라든지 서비스, 제조, 그리고 화학, 운수창고, 건설, 유통, 통신, 금융, 의약품, 전기전자, 보험, 비금속, 이런 순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조, 그리고 IT, 운송장비, 전기가스, 금융, 섬유의복, 화학, 서비스, 건설, 철강, 금속, 소형주, 보험, 기계, 이런 순으로 좀 사고 있습니다. 이 수급 주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들이 서비스라든지 제조, 화학, 그리고 운수창고, 건설, 유통, 그리고 IT,
그리고 금융, 보험 이런 정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이 시초가에 형성되는 업종들은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 두 가지 섹터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화학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건설이라든지 유통 마찬가지고요. 뭐 IT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기관들의 어떤 백업이 좀 든든해지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죠. 중소형주 쪽에서는 외국인은 벤처, 그리고 IT 부품, 제약, 인터넷, 기타 서비스, 오락문화, 화학, 기계장비, 금융, 섬유의료, 정보기기, 건설, 일반 IT 이런 순으로 좀 매집을 하고 있고요. 기관은 뭐 우량기업 IT 지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음식료, 담배, 그다음에 중형주 IT 하드웨어, IT 부품, 기계장비, 유통, 운송장비 부품 이런 순으로 매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같이 동반 순매수하는 거는 IT 부품 쪽,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기타 서비스, 뭐 오락문화, 기계장비, 그리고 화학, 요 정도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IT 부품은 최근에 강세가 이어지다가 좀 쉬는 듯 했으나 역시나 양수급 주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분위기를 좀 감지하셔야 될 것 같고, 인터넷 쪽도 개인들이 순 매도라고 오히려 이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음 카카오의 영향일지 몰라도 이쪽도 여전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락문화도 뭐 엔터라든지 카지노 업체들 뭐 이런 쪽으로 이슈들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업종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을 여전히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어제 대형주 위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업이 3% 넘게 강세를 보였고, 또 오랜만에 국제유가 반등 소식에 정유, 화학, 조선주가 또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현재 이 시각 업종 분위기는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현재 이제 코스피 시장 중 업종별 분위기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반등세를 보였던 건설업종의 경우는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좀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좀 들어와 주는 업종은 바로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지금 전기가스 업종이 현재 2%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좀 한국전력이 현재 좀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가스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부분의 전기가스 종목들이 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건설업종도 좀 마찬가지로 좀 오늘도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건설업종의 경우는 현재 좀 0.13% 상승 출발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3호의 경우 좀 6%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고, 지능기업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근호산업의 경우는 1%대 하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섬유일부 업종의 경우도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섬유일부 업종에서는 뭐 경망이라든지 SG 충남당저, BYC 등 여러 가지 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특히 이제 전방이라는 좀 종목 같은 경우에 현재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이제 전기전자라든지 의료장비 업종, 운수장비 업종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빨간불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마찬가지로 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닥 업종도 대부분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출판 매체 복수의 경우는 2%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로엔 같은 경우는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 또한 에듀박스라든지 예림당 같은 경우도 2%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출판 매체보다 현재 좀 3%대 강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그동안의 주목을 받아왔던 좀 여러 가지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업종별 분위기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오늘 순서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출발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3원이 상승한 108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080원 50전과 1081원 4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080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이 강보합세를 보이는 것은 유럽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와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뉴욕 외환 시장이 마틴 루터 킹의 날로 휴장했고요. 유럽 외환 시장에서 달러화는 유로화와 파운드화 그리고 호주 달러 등 일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엔화와 원화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이는 등 상대 통화별로 차별화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로달러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의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1.16달러를 전후해서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달러엔은 어제 아시아장 중반경의 116.90엔으로부터 꾸준히 반등해 오늘 아침에는 117.82엔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엔의 상승은 달러원이 동반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달러원 일기화물은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어제 서울시장 종가 대비 1원 가까이 유럽 여객 시장을 상승 마감하면서 서울시장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장에서 달러원의 주요 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달러엔의 동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의 경우 미 경제지표 호주와 함께 달러엔이 117엔대 후반으로 상승하면서 달러원 역시 1084원 30전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이후 중국 증시 하락과 함께 달러엔이 116엔대로 하락하면서 달러원 역시 1070원대로 하락하는 등 달러엔의 동향은 달러원이 추정하는 가장 주요한 대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엔은 116엔대와 110엔대 사이를 오가면서 방향성이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차 저항선인 117.92엔을 상향 돌파하는지 여부가 장중 흐름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엔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오늘 오전에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지표인데요. 오늘 오전 11시경에 발표되는 12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엔의 동향이 영향을 받겠고요. 그 영향이 달러원에게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국내 수급 요인으로서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어제 비록 순매도 규모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6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였고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달러원에게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는 재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080원을 전후한 움직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달러엔 동향을 주목해 보자. 오늘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를 전후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주 먼저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정부의 투자 활성화 기대감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 GS건설, GS그룹 오너 일가가 잇따라 GS건설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어제 9%나 급등한 이후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 석유화학주도 강세죠. 어제 SK이노베이션, SO일, GS 등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특히 금호석유의 경우 어제도 급등했는데 전 부문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석유화학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건설주도로 이제 혼조세로 좀 출발하는데 종목별로 좀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이 있죠. 일단 최근에 지금 신고리 원전 5호기, 6호기 수주전이 이제 대우현대 그리고 대림 SK, 삼성, 두산이 3개 컨소시엄으로 3파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3개사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국내에 있는 웬만한 건설사들은 다 참여가 된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죠. 대우현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하고 SK, 삼성하고 두산 이렇게 3파전으로 좀 압축이 됐고, 주설비공사 신고리 5호, 6호기 주설비공사 입찰 참가 자격 사전심사 여기에 참여가 된 거고요. 공사 금액이 총 1조 4천억 정도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발주 플러스 계약이 되면 지금까지 공공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이 공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건설사들은 다 관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박이니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 원전 수주 실적 1위가 이제 현대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실적사인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을 했고요. 컨소시엄 대표사 자격으로 수주한 이 신울진 1, 2호기 입찰 조건에서 연속 대표사 참여는 불가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는 사로만 대표사는 이제 대우건설이 되겠죠. 그래서 지분은 일단 대우건설이 51%, 현대건설이 39%, 포스코건설이 10% 정도 참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김포 한강 신도시가 사실은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뭐 부동산 대책 이후 꾸준하게 분양을 해서 1차 분양을 기분 좋게 끝났죠. 한 3,000여 세대 정도 넘는데 대단한 거죠. 그리고 1차는 완판이 됐고 이제 2차 분양을 슬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얼마만큼 이 좋아졌는지 분양 시장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건설주들 중에서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이 가스플랜트 수주 한 2.8조 정도 규모 되는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 회사의 자회사가 발주한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건설 사업별로 이제 수주 규모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전체적으로 건설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좋았죠. 작년도에도 한 중순까지만 해도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게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아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분양 시장이 한 번쯤 좀 거쳐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 초 들어서 이제 다시 좀 생각들이 바뀌는 거죠. 왜냐면 물론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부에서 부동산 카드를 계속적으로 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건설사들은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양쪽으로 좀 이 호재성 이 재료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주들은 뭐 이 유가 반등에 의한 이 반등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 그 정도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신문 기사에서 좀 봤는데 세계 최대 헤지 펀드에서 최근에 에너지 펀드들을 지속적으로 좀 설정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투자를 할 때가 됐다. 그런 시점이 됐다. 그리고 이제 이 석유 회사들 특히나 이 비오펙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펙 쪽의 산유국들보다 비오펙 쪽의 이 산유국, 그러니까 비오펙 국가들의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하죠. 그래서 결국에 비오펙 내에 있는 이 석유 회사라든지 관련 회사들의 생산 설비들이 무더기로 이제 헐값에 좀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들에 대한 투자들, 회사들에 대한 투자들의 이제 각국의 에너지 펀드들, 그러니까 대체 투자라는 헤지 펀드들이 슬슬 손을 뻗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유가는 좀 하방 경직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석유화학 쪽에 이제 화학주 중에 특징적인 게 어제 오늘 금호석유가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 근데 왜 금호석유가 움직이냐? 결국에는 실적이거든요. 실적이 전 부분에 대한 업황이 좀 개선될 수 있다. 올해 그리고 15년도에 영업이익이 좀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죠.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예상치가 작년도에 1,930억 수준 정도 됐는데 올해는 3,400억 정도. 그리고 2016년도에 5,000억이 넘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기에 접어든 ABS 제품이라든지 증설 압박이 완화되는 합성 고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좀 높은 발전소 대규모 증설 효과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금호석의 영업이익을 좀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다. 이틀 정도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시그널은 맞는 것 같고요. 매물대만 좀 벗기면 9만원대, 제가 봤을 때 직전 고점이 93,000원대니까 여기는 좀 한번 트라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한 종목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전력인데요. 지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4만 원대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차트를 보니까 5일 전도 강하게 뛰어넘었더라고요. 추가 상승 여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락하는 종목인데요. 바로 NH엔터입니다. 시장 대비 부진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좀 주가가 견조한 모습이었는데 올해 초반부터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일단 실적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추가 하락 여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네, 먼저 한국전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좀 한국전력이 일단 장중에 4%대 가까이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일단 한국전력에 대한 좀 내용들을 보니까는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한국전력 좀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일단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 워낙에 주가가 상당히 좀 낙폭 과대된 상황이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조금씩 반등이 나와주면서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한국전력의 경우도 지금 현재는 좀 바닥권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반등세를 보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한 42,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좀 단기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유가 하락에 대한 어떤 수혜를 좀 입을 것이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했지만은 이것이 지금 당장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상반기 동안에는 이런 유가 하락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수혜로 좀 작용이 되는지 여부를 좀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의 한국전력의 경우는 이제 상당히 좀 매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좀 그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인상에 따른 좀 효과가 아무래도 수요 둔화까지도 좀 이루어졌던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매출 둔화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또한 이제는 좀 올해부터 이제 탄소 배출권이 좀 시작이 되었죠. 이런 탄소 배출권의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어떤 규모가 확실하게 좀 결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국전력의 경우는 좀 상반기 동안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NH엔터테인먼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NH엔터테인먼트 현재 좀 5%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NH엔터테인먼트 이제 내용들을 보니까는 아무래도 4분기에 대한 좀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도 이제 급락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저는 NH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크게 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좀 유상증자를 실시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유상증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좀 성과를 뚜렷하게 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약세는 불가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NH엔터테인먼트에서도 어떤 신작 이제 게임에 대해서 뚜렷하게 좀 어떤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이제 그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시장에 좀 진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 있고요. 간편 결제 시장도 좀 진출을 하긴 했지만은 좀 아직까지는 좀 경쟁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떤 조금 NH엔터테인먼트를 좀 이끌어갈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손절 라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가 좀 가파르게 좀 주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보유하실 분들에 한해서 손절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72,000원 선으로 좀 잡아드리겠고요. 만약 종가상으로 72,000원을 좀 이탈한다 싶으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시는 게 더 손실분을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NH엔터 보유하신 분들은 72,000원 손절 라인도 잘 지켜가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이 어제 정부의 관광산업 투자 확대 소식에 상한가에 올랐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대비 좀 밀리면서 차트를 보니까 음봉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사흘째 오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도 5%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 상승 나오고 있죠. 일단 성장 기대감이 전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향후 주가 흐름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롯데관광개발이 어제 오늘 좋았죠. 또 용산개발까지 겹쳐 있었죠. 이제
정부에서 용산 주한미군 이전 기지 개발이 좀 과시화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널뛰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서부트럭터미널, 그러니까 서부 T&D죠. 현대산업개발 다 강세를 보여줬고요. 정부가 내놓은 7차 투자 활성화 대책, 여기에 따르면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용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규칙을 오늘 6월까지 개정을 해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명 LH라고 하죠. 용산 땅을 빠른 시일 내에 넘기기로 했고요. 하반기 민간건설사가 LH로부터 이제 땅을 분양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제 절차를 앞당긴 거죠. 그래서 개발이 초기에 이제 무산됐던 용산역 일대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서 좀 뜨거운 감자 나오고요. 일전에 개발에 나섰던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용산호텔 신축에 나섰던 서부 T&D 등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관심권에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주들과의 이슈도 하나 또 엮였죠.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 리조트 사업자 2곳 추가 선정,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카지노와 여행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겹쳤어요. 그래서 어제 좀 이 바로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흐름을 좀 보면 뉴스에 의한 움직임이 굉장히 좀 셌다.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이 상한가 이후에 오늘 움직임을 딱 봤을 때는 좀 익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야죠. 그리고 매물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물 공방이 굉장히 좀 치열한 거죠. 많이 치열하고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밑꼬리가 생각보다 뜨뜻미지근하게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발성 재료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사실은 로드맵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시간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에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애매한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이틀 오늘 어제의 흐름은 뉴스플로우에 의한 이 주가 움직임이 강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죠, 실적.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6,830억, 영업이익이 439억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 넘는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올해 2015년도에도 20%대 이상 증가율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시장의 어떤 판단이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 지난해, 그리고 영업이익은 27% 늘어난 이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승을 가져왔고요. 이런 종목도 보면 여실히 느끼지만 역시 주가는 숫자에 민감하다.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는 반응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드리고, 앞으로가 중요하죠. 이제 직전 고점이 44,900원, 45,000원 맞고 떨어졌는데 42,000원, 43,000원. 여기까지 이후의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직전 고점에 대한 트레이는 나올 수 있겠지만 한 방에 가지긴 힘들다. 조금 왔다 갔다, 그러니까 눌림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지노주가 일단 오늘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장 초반 시장에서 반짝했던 테마주가 바로 카지노주였는데, 어제도 투자 활성화 기대감에 장 초반 10% 넘게 급등했다가 장 막판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테마주였죠. GKL과 파라다이스가 오늘은 오히려 하락 출발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투자 전략 짜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반기문 테마주가 또다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오늘 8% 이상 급등세가 나온 데다가 CCS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상한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반기문 테마주 보유하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하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죠. 김진경 연구원님. 네, 카지노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전일 급등에 따른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카지노주의 경우는 이제 전일에 7차 이제 그 투자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좀 급등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 들어서 대부분의 관련주들이 좀 윗꼬리를 남기면서 죄송합니다. 예, 밀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차익션 매물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래도 그 카지노 관련주의 경우는 뭐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이제 정부에서도 좀 관광 활성화로 좀 기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당연히 수혜를 받는 업종이 바로 카지노 업종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지노 업종의 경우는 지금 현재 흐름에 봐서 조금 실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살펴볼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관련주는 이제 반기문 테마주입니다. 반기문 테마주들이 오늘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주에게는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CCS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 글쎄요 아직까지는 투자 매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 때문에 일단 좀 급등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좀 바로 급락세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이렇게 정치 관련 테마주의 경우는 뚜렷한 실적이라든지 어떤 뭐 뚜렷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좀 확인가 되지 않고 그냥 뉴스에 따라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이제 테마주의 경우는 좀 상당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이제 지금 뭐 반기문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정치 활동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뭐 차기 대권 후보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좀 반기문 테마주를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좀 비중을 축소를 해 나가실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확인을 했듯이 코스닥 지수 대비 코스피 지수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현재 장 초반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는 장중에 좀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건호 연구원님,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보는 게 좋을까요? 저의 전략은 당분간은 이제 변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최근에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회도 좀 보자. 물론 코스피 내에서도 이제 업종별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코스닥 내에서도 업종별로 차별화가 극심화될 텐데 지수로 놓고 보자면 지금은 오히려 코스피가 조금 더 매력이 있다. 왜냐하면 덜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근데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내에서 이제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 수익률 차별화는 더 심해질 거고요. 왜냐하면 고점권에 왔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마음 편히 매매를 하실 분들은 코스피에서 그냥 마음 편히 괜찮은 종목들 찾으셔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악재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시겠다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일에 급등했다고 따라가는 거는 이제는 안 되고 왜냐면 그만큼 순환매가 빨라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장기로 좀 좋을 수 있는 그리고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해질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찾아야 되고 저는 솔직히 뭐 중소형주에서 수익률로 좀 마음 편히 매매하시겠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여전히 IT 부품주들 뭐 좋다고 보고요. 그거는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업종도 좋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히 매매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정말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날그날 모멘텀을 찾으셔서 또는 기술적 분석에 의거해서 매매를 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역시나 중소형주 내에서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다. 하지만 IT 부품주 쪽으로는 여전히 전망이 밝다라는 의견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경 연구원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전문가님들께서는 이제 코스피 좀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이제는 좀 반등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코스피 지수 좀 많이 빠진 이유가 되겠지만은 일단 이번 주에 좀 이벤트를 살펴본다면 22일에 좀 22 통화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전망들이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 양적완을 진행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좀 지금까지 이제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충분히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코스닥 시장에도 많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당장으로서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휴장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1900선에서 안착을 시도하면서 차츰차츰 좀 반등을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또한 이제 국내 증시도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따라서 실적 시즌에는 어떤 이제 변수들이 크게 좀 나오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별 이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20일 화요일 일자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황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출발한 이후 현재까지도 상승 흐름 지속하고 있죠. 7포인트 오른 1909포인트 가리키면서 전일 대비 0.39% 올라와 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과 기관, 현재 외국인 쪽에서 매수폭을 줄이고 있죠. 10억 원 정도 소폭 현재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30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32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코스닥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80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0.96포인트, 전일 대비 0.17% 하락하면서 57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64억 원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9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 개인 쪽에서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18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최희승 차장입니다. 중국 4분기 GDP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자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해 둬야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유럽 대규모 양적 완화 기대감에 국내 증시 반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은 코스피 상단 1930포인트 상향 돌파까지는 시장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자 하셨고, 또 김현경 주식팀장은 22 통화정책회의 기대감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매수 관점 유지해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영훈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여러 이벤트가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GDP 발표가 오늘 오전에 진행될 예정인데다 또 이틀 후면 22 통화정책회의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일단 국내 증시 반등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번 주 유럽의 그 대규모 양적 완화에 대한 좀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인데요. 최근에 급락했던 유럽 증시도 상당히 좀 계속해서 좀 가파른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22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통해서 양적 완화를 좀 시행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유로의 양적 완화가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대외 변수에 대한 좀 악재 요인이 좀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좀 국내 증시 반등에 어느 정도 좀 빌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중국의 좀 GDP 발표에 다만 좀 증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전일의 상하이 증시가 중국 정부의 신용거래 제재에 따라서 한 7% 정도 급락을 하면서 역시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증시에 대한 좀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이제 중국의 GDP 발표가 좀 중요한 그런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7.2에서 7.3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좀 반등을 좀 지속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는 그런 좀 지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1900선에
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좀 반등 구간을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1900선, 지금 뭐 PB 한 1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절대적인 영향에서 그 저평가 국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00선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900선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최근에 그 대표적인 뭐 유가 그 급락이가 하락의 그 피해주라고 할 수 있는 정유주라든가 조선업종이 최근에 좀 반등 랠리를 좀 지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정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낙폭도 상당히 좀 컸었고, 그리고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급락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일에 유가가 조금이라도 반등세에 좀 나선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지금 정유업종이라든지 조선업종 등 이 유가라 그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DP 결과로 변동성이 확대되겠지만 코스피 지수는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1900포인트 이하에서는 여전히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전략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정형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또 급격한 상승세를 좀 만들어냈다가 또다시 좀 출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를 고가를 만들고요, 또다시 이제 갭을 메꾸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주까지는 어찌됐든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22에 대한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요, 22의 회의에 대한 부분들, 그런 기대감들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고, 22가 일단 그리스 총선과 맞물려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을 순차적으로 꺼내 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수령점이 될 점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 강한 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일요일 날 그리스 총선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좀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 총선이 문제예요. 그죠? 그리스 총선이 되고 나면 월요일부터 큰 폭의 하락 조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금요일쯤 또 차익 실현 매물이나 금요일쯤 일단 현금화하고 보자는 전략이 또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또 금요일 날은 또 투매성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일도 요 얘기 그대로 드렸는데 여러분들 참고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요번 주 목요일까지는 안 나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 보십시오. 일단 코스피가요, 1910선을 넘어갔다가 지금 갭을 좀 메우러 내려오면서 1908선에서 지금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약간 약보합에 지금 들어가십니다. 576선인데 코스닥은 5장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일단은 약보합인데 여기서 조금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간다 확 간다에서는 3D 프린트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전에 이제 제가 수익을 말하던 녹화를 하면서 3D 프린트 산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요 앞을 보자는 산업이 아니고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것이 이제 작년도죠. 2014년도 크게 시세를 한번 줬다가 2014년도 후반으로 갈수록 조정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욕심이 과했기 때문이죠. 신용 물량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각 종목마다. 그러니까 3D 프린트의 대표적 관련주들 몇 가지를 꼽아보자면 STI, TPC, 하이비전 시스템, 스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 종목들 중에 보면, 스맥이라는 종목은요, 좀 실적은 좀 떨어져요, 사실은. 그런데, TPC라든가 하이비전 시스템, STI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왜 떨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신용 물량들이 많았죠, 그죠? 사실 그 신용 물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모래주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다 보니까 잘 달리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무겁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용 물량을 어느 정도, 즉 모래주머니를 털어내야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N자형의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조정이 나오죠. 충분히 N자형 조정이 나왔고 지금 재상승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산업적 재성장 국면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모래주머니가 털어져 나갔으니까 달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CS 가전이죠. 그 가전 전시회쇼에서 지금 3D 프린팅 시연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접목될 수 있는 쪽이 보면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됐어요. 최근에 뭐 자동차 산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이제 아마 방송이 될 건데,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프린팅의 개념에서 산업의 혁명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재고를 가져갈 수 없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가져갈 필요가 없는 개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3D 프린팅 산업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곽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이것은 미래 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종목적으로 좀 살펴보자면요. STI부터 하나 볼게요. STI. 자, STI부터 좀 살펴보자면, 그렇죠. N자형으로 본다면, 요렇게, 지금 강한 상승세가 있었고, 조정이 크게 들어왔죠. 그죠? 이제 N자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자면, 하이비전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도 보자면, 이렇게 상승과 조정과 다시 재상승, 즉 N자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TPC도 한번 볼까요? TPC도 보게 되면 TPC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N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전부 다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맥이죠. 스맥도 보게 되면 자, 스맥입니다. 스맥도 역시 강한 상승세와 N자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자, 네 가지 종목 다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조금 덜 실적적인 측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STI나 자, TPC 같은 경우에 덜 조정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여기서 대장주를 뭐를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지금은 좀 오늘 전일 대비해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죠? 한 4%대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사살 매수 타이밍 적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PC라든가 스맥도 오늘 한 2.71%, TPC도 한 4%,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도 1.5%, 그 다음에 STI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1% 정도 빠져 있습니다. 자, 지금이 이제 매수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이렇게 딱 떨어지는 구간이 매수 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주말에 정전 멘토하고 강연을 같이 갑니다. 정예서당 강연을 가는데요. 1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인천 상공회의소 3층입니다. 참가비 무료고요. 주차비도 무료니까 차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와주시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이고 2015년도 우리가
크게 봐야 될 증시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강연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근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면 중국의 GDP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관망 모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는 현재 강보합, 또 코스닥은 약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오늘 오후장까지 끝까지 시장 흐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